클리닉 OS가 뭔지, 왜 필요한 건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한의원 운영하시면서 이런 상황 많으시죠? 홈페이지 수정하려면 업체에 연락해야 되고, 예약은 전화 받아서 수첩에 적고, 블로그는 네이버에 따로 쓰고, 이게 다 따로 놀고 있잖아요. 클리닉 OS는 이걸 하나로 합쳐요. 보이는 건 홈페이지인데 안에서는 예약도 되고, 환자 관리도 되고, 경영 데이터가 자동으로 쌓여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어드민이에요. 브라우저에서 로그인하면 환자, 예약, 블로그를 바로 관리할 수 있어요. 코드 같은 건 볼 일이 없어요. 두 번째는 AI 에이전트예요. 어드민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 예를 들어 블로그 글쓰기나 경영 분석 같은 걸 에이전트가 대신해줘요. 허리 디스크 블로그 글 써줘. 이렇게 말하면 알아서 작성해요. 세 번째는 코어 업데이트예요. 클리니크 OS 본부에서 새 기능이 정기적으로 내려와요. 업데이트 해줘. 이 한마디면 에이전트가 알아서 적용하거든요. 쓰면 쓸수록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데이터가 쌓일수록 에이전트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환자 정보, 예약 패턴, 방문 기록. 이런 게 에이전트한테는 연료거든요. 한 3개월 지나면 이탈 위험 환자 뽑아줘. 이런 분석도 가능해져요. 다음 영상에서는 원장님이 할 일과 에이전트가 할 일을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AI가 다 해준다고 하니까 헷갈리실 수 있죠. 원장님과 에이전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원장님과 에이전트의 역할을 비교해 볼게요. 원장님은 뭘 하고 싶은지를 말하고 에이전트는 어떻게 할지를 판단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원장님은 뭘 하고 싶은지 말합니다. 어떻게 할지는 에이전트가 판단해요. 예를 들어 3개월 이상 안 온 환자 목록 보여줘. 이렇게 말하면 에이전트가 세그먼트를 분석해서 데이터를 뽑아줍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다이어트 프로그램 페이지 만들어줘 라고 하면 에이전트가 블로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카피를 쓰고 섹션을 구성하고 페이지를 만들어요. 원장님은 결과를 확인하고 여기 좀 수정해줘 라고 피드백하면 돼요. 완성된 페이지는 어드민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원장님이 결과를 보고 수정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시 말하면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말하고 확인하고 다시 말하고. 이게 AI 시대의 새로운 경영 방식입니다. 코드를 알 필요도 기술을 배울 필요도 없어요. 뭘 하고 싶은지만 명확하게 말하면 돼요. 그런데 어드민에서 직접 하는 게 더 빠른 일도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언제 뭘 쓰면 좋은지 알아볼게요. 어드민과 에이전트 둘 다 있으면 헷갈리실 수 있죠. 언제 뭘 써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판단 기준은 한 줄이에요. 이미 만들어진 화면에서 끝나는 일은 어드민이 빨라요. 그 외에는 에이전트가 낫습니다. 어드민이 적합한 일을 볼게요. 블로그 글 수정, 예약 확인, 환자 정보 업데이트, 운영 시간 변경. 이런 건 어드민에서 클릭 몇 번이면 끝나요. 에이전트가 적합한 일은요. 블로그 글 새로 쓰기, 홈페이지 디자인 바꾸기, 경영 분석, 환자 세그먼트 분류. 판단이 필요하거나 만들어야 하는 일은 에이전트가 잘해요.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전화번호 바꾸고 싶다면 이건 어드민에서 직접 하세요. 하지만 전화번호 바꿨는데 홈페이지에 안 바뀌었다면 이건 에이전트한테 물어보기. 느낌 오시죠? 앞으로 온보딩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거예요. 에이전트에게 요청하면 에이전트가 어드민에서 직접 하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라고 안내해 주기도 해요. 그렇게 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제 클리니크 OS가 뭔지 감이 오셨죠? 다음부터는 실제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준비물부터 확인합니다. 클리니크 OS를 시작하려면 세 가지 계정이 필요해요.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GitHub는 뭔가요? 여기에 코드가 저장돼요. 윈도우즈 사용자는 개발 환경도 여기서 열 거고요. 무료고 이메일만 있으면 2분이면 됩니다. github.com에 접속합니다. Sign up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사용자 이름은 영문으로 자유롭게 정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한글 이름이 김선생이면 김성생 같은 식으로요. 이메일로 인증 코드가 옵니다. 확인하고 입력하면 가입 완료예요. 정말 간단하죠? GitHub 준비 끝. 다음은 Cloudflare 계정을 만들어 볼게요. 이제 두 번째 준비물을 만들어 볼게요. Cloudflare는 뭐 하는 데일까요?
사이트를 만들었으면 인터넷에 올려야 환자들이 볼 수 있잖아요. 클라우드플레어가 그 역할을 해요. 사이트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해주는 인프라예요. 무료 플랜으로도 충분해요. 한의원 규모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cloudflare.com 사인업에 접속합니다.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GitHub와 똑같네요. 이메일 인증을 완료합니다. 플랜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와요. 프리를 선택하세요. 무료입니다. 앞으로 한의원 규모에서 필요한 모든 기능이 무료로 제공돼요. 클라우드플레어가 해주는 일을 정리하면 이러하여 페이지스는 홈페이지 서비스, D1은 환자 데이터 저장 5GB까지 무료, R2는 사진 파일 저장 10GB까지 무료, 이 세 가지를 모두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클라우드플레어도 준비됐어요.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계정을 만들면 준비물 끝입니다. 마지막 준비물이에요. AI 에이전트를 사용하려면 클라우드 계정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드가 뭐죠? 이게 바로 여러분과 대화할 AI 에이전트예요. 이 에이전트가 앞으로 설치, 설정, 콘텐츠 제작까지 전부 도와줄 거예요. cloud.ai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cloud.ai에 접속합니다. 사인업으로 가입합니다. 구글 계정이나 이메일로 가능해요.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세요. 가입이 완료되면 준비물 3가지가 모두 준비됐어요. GitHub, Cloudflare, Cloud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준비 완료! 다음부터 실제 개발 환경을 열어볼게요. 윈도우즈 사용자는 0C 헬로, 맥 사용자는 0C 4로 가세요. 코드스페이스는 GitHub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개발 환경이에요.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브라우저 안에서 돌아가는 컴퓨터예요. 개발에 필요한 도구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가 할 건 버튼 하나 누르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은 파일 목록, 가운데는 코드 편집화면, 아래쪽은 명령창이에요. 이 환경에서 바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까지 무료예요. 워크숍 기간에는 충분합니다. 안 쓸 때는 자동으로 꺼져서 시간이 낭비되지 않아요. 다음 영상에서 직접 코드스페이스를 만들어 볼게요. 이제 실제로 개발 환경을 열어볼 거예요. 브라우저에서 워크숍 저장소 주소로 접속합니다. 주소는 기숙소로 브레이트 클리닉 OS 워크숍이에요. 초록색 코드 버튼이 보이시죠? 클릭합니다. 드롭다운이 열렸어요. 코드 스페이스 탭을 클릭합니다. Create Code Space on Main을 클릭합니다. 이제 2-3분 기다려주세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화면에 코드 에디터와 아래쪽에 명령창이 보이면 성공이에요. 화면 구성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왼쪽은 파일 목록, 가운데는 편집 화면, 아래쪽은 명령창이에요. 우리가 주로 쓸 건 아래쪽 명령창입니다. 개발 환경이 열렸어요. 다음은 여기서 클로드 코드를 실행해 볼게요. 개발 환경은 열렸는데 아직 에이전트가 없어요. 아래쪽 명령창을 클릭합니다. 커서가 깜빡이면 입력할 준비가 된 거예요. 클로드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처음 실행하면 로그인이 필요해요. 브라우저에 새 탭이 열리면 클로드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허용 버튼을 누르세요. 돌아와서 보면 클로드 코드가 실행됐어요. 이 화면이 에이전트와 대화하는 창이에요. 여기에 한국어로 뭐든 요청하시면 됩니다. 에이전트와 연결됐어요. 0D로 넘어가서 클라우드플레어를 연결할게요. 맥 사용자는 로컬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키보드에서 커맨드 스페이스를 눌러서 스폿라이트를 엽니다. 터미널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검은 창이 열리면 성공이에요. 이 창에서 앞으로 모든 작업을 할 거예요. 터미널이 열렸으면 다음 영상에서 스타터 킷을 다운로드합니다. 클리닉 OS를 설치하려면 먼저 스타터 킷을 받아야 해요. 터미널의 아래 명령어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엔터를 누릅니다. 복사하는 방법은요. 화면의 명령어를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커맨드 C로 복사합니다. 터미널에서 커맨드 V로 붙여넣기 하세요. 실행하면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열려요. HQ 인증 화면이에요. 화면에 표시된 코드를 입력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터미널에서 다운로드가 진행됩니다. 1~2분 정도 걸려요.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Setup Complete 같은 메시지가 나와요. 이제 프로젝트 폴더가 만들어진 거예요. 스타터 킷을 받았어요. 다음은 클로 코드를 실행합니다. 스타터 킷을 받았으니 이제 에이전트를 실행할 차례예요.
터미널에 클로드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처음이면 로그인이 필요해요. 브라우저가 열리면 클로드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허용 버튼을 누르세요. 클로드 코드가 실행됐어요. 프로젝트를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클리닉 OS라는 표시가 보이면 정상이에요. 테스트로 안녕이라고 입력해 보세요. 에이전트가 인사를 하면 연결 성공이에요. 에이전트와 만났어요. 다음은 클라우드플레어를 연결합니다. 에이전트가 클라우드 플레어에 사이트를 올리려면 권한이 필요해요. 이 영상에서 그걸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아볼게요. 에이전트가 사이트를 인터넷에 올리려면 클라우드 플레어에 접속할 수 있는 열쇠가 필요해요. 이걸 API 토큰이라고 해요. 비유하자면 원장님이 에이전트에게 병원 열쇠를 맡기는 거예요. 열쇠가 있어야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일할 수 있죠. 걱정되시면 나중에 언제든 열쇠를 폐기할 수 있어요. 폐기하면 즉시 접근이 차단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실제로 열쇠를 만들어 볼게요. 열쇠를 만드는 페이지로 이동해 볼게요. 클라우드플레어 대시보드에 로그인합니다. 오른쪽 위에 사람 아이콘을 클릭하고 My Profile을 선택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API Tokens를 클릭합니다. Create Token 버튼을 클릭합니다. 토큰 만들기 페이지에 들어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권한을 설정합니다. 열쇠에 어떤 권한을 줄지 설정해야 해요. Create Custom Token을 선택합니다. 토큰 이름은 아무거나 괜찮아요. Clinic OS라고 적겠습니다. 권한을 하나씩 추가합니다. 첫째, Account Settings, Read. 둘째, Worker Scripts, Edit. 셋째, Cloudflare Pages, Edit. 넷째, D1 Edit. 이건 데이터 저장소예요. 다섯째, R2 Storage, Edit. 이건 사진 파일 저장소예요. Account Resources에서 본인 계정을 선택합니다. 하나밖에 없으면 그대로 두시면 돼요. 권한 설정이 끝났어요. 다음 영상에서 열쇠를 생성하고 복사합니다. 열쇠가 만들어지면 화면에 딱 한 번만 보여요. 이때 반드시 복사해야 해요. Continue to Summary를 클릭하고 Create Token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토큰이 표시돼요. 이 화면에서만 볼 수 있으니까 반드시 복사해 주세요. 커피 버튼을 누르거나 토큰을 선택해서 Command-C 복시입니다. 메모장이나 안전한 곳에 임시로 붙여넣기 해두세요. 나중에 에이전트에게 알려줄 거예요. 열쇠가 만들어졌어요. 다음 영상에서 이 열쇠를 에이전트에게 알려줍니다. 열쇠를 만들었으니 에이전트에게 전달해야 해요. 클로드 코드로 돌아갑니다. 에이전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전트가 토큰을 물어보면 아까 복사한 토큰을 붙여넣기 합니다. 에이전트가 연결을 확인합니다. 계정 이름이 55이고 어카운트 아이디는 55입니다. 맞나요? 라고 물어보면 응이라고 답합니다. 연결이 완료됐어요. 이제 에이전트가 클라우드 플레어에 사이트를 올릴 수 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다음 영상에서 드디어 에이전트에게 설치를 요청합니다. 소프트웨어 설치하면 이것저것 설정하느라 한참 걸리잖아요. 클리닉 OS는 에이전트에게 한마디만 하면 돼요. 에이전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전트가 프로젝트 파일들을 읽기 시작해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들을 설명드리면요. 현재 상태 진단, 필요한 도구 확인, 데이터베이스 초기화, 빌드 테스트 전부 알아서 해요. 설치가 시작됐어요. 중간에 인증이 필요한 단계가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안내해 드릴게요. 설치 중에 한번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게 있어요. HQ 인증 코드를 브라우저에서 입력하면 돼요. 설치 도중에 에이전트가 HQ 인증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열려요. 화면에 표시된 코드를 브라우저에 입력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터미널로 돌아가서 설치가 계속 진행돼요. 인증 끝. 나머지는 에이전트가 알아서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설치 완료를 확인해요. 설치가 진행되는 동안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 각 단계가 뭘 하는 건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필요한 도구 설치. 프로젝트에 필요한 것들을 자동으로 설치해요. 1라이 2분 걸려요. 데이터베이스 초기화. 환자, 예약, 블로그 등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만들어요. 빌드 테스트.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지 확인해요. 마지막으로 건강 점수가 나와요. 90점 이상이면 정상이에요. 설치 완료.
혹시 문제가 생겼다면 다음 영상을 참고하세요. 문제 없으면 F로 넘어가요. 간혹 설치 중에 에러가 날 수 있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에이전트에게 말하면 알아서 진단하고 복구합니다. 에러가 났다면 에이전트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에이전트가 현재 상태를 진단합니다. 어디까지 됐고 뭐가 문제인지 파악해요. 에이전트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또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안내해줘요. 안내를 따르면 돼요. 대부분의 경우 이어서 진행으로 해결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가 해결됐으면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설치가 끝났으니 실제로 사이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으시죠? 에이전트에게 한마디만 하면 돼요. 에이전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전트가 미리 보기를 실행해요. 미리 보기 주소를 안내해 줍니다. 코드 스페이스를 쓰고 계시면 자동으로 미리 보기 링크가 나와요. 클릭하면 됩니다. 서버가 떴어요. 다음 영상에서 사이트를 확인합니다. 처음 사이트를 열면 아직 빈 상태예요. 놀라지 마세요. 샘플 데이터가 들어있어서 구조는 보여요. 브라우저에서 사이트를 열어볼게요. 지금은 샘플 클리닉이라는 샘플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진료 프로그램도 샘플이에요. 이건 곧 진짜 정보로 바뀔 거예요. 관리자 패널도 한번 볼까요? 주소 뒤에 슬레이 admin을 붙이면 돼요. admin 123으로 로그인하면 관리자 대시보드가 보여요. 앞으로 여기서 많은 것들을 할 거예요. 지금은 전부 샘플이지만 다음 모듈에서 에이전트와 함께 진짜 정보를 채워 넣을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첫 사이트를 확인했어요. 마지막으로 에이전트에게 효과적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고 모듈 1으로 넘어갑니다. 에이전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좋은 요청에는 3가지가 들어있어요. 좋은 요청의 첫 번째 요소는 뭘 하고 싶은지예요. 경영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인지, 현재 맥락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원하는 결과, 어떤 형태로 받고 싶은지, 이 3가지를 합치면 이렇게 돼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좋은 요청 예시를 볼게요. 구체적인 예시가 있으면 더 쉽겠죠. 상황별로 좋은 요청 패턴을 보여드릴게요. 콘텐츠를 만들고 싶을 때 우리 한의원 강점인 추나요법 관련 블로그 글 써줘. 환자들이 추나요법이 뭔가요? 하고 자주 물어보거든. 쉽게 설명하는 톤으로. 경영 상황을 파악하고 싶을 때 이번 달이랑 지난달 비교해서 경영 리포트 만들어줘. 매출, 환자 수, 예약률 포함해서. 홈페이지를 바꾸고 싶을 때 홈페이지가 좀 차가운 느낌이야.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바꿔줘. 이렇게 경영자의 언어로 말하면 돼요. 기술 용어는 전혀 필요 없어요. 좋은 요청을 받으니 피해야 할 패턴도 알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에이전트가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려워요. 피해야 할 패턴과 대안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기술 명령어를 직접 말하는 거. 빌드 명령 실행해줘. 대신 수정한 거 확인하고 사이트에 올려줘라고 하세요. 둘째, 너무 막연한 요청. 아무거나 좋게 대신 따뜻한 느낌으로 이 사이트처럼이라고 참고를 주세요. 셋째, 에러 상황에서 에러 나요만 말하기. 대신 예약 버튼 누르면 빈 페이지가 나와처럼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핵심은 뭘 하고 싶은지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는 에이전트가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전트의 결과에 어떻게 피드백하는지 알아볼게요. 에이전트가 결과를 보여줬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할까요? 경영 판단으로 피드백하면 돼요. 에이전트가 블로그 초안을 보여줬다고 해볼게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세요. 홈페이지 결과가 아쉬우면 이렇게요.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어떤 방향이면 좋겠는지 말하세요. 기술적인 방법은 에이전트가 알아서 선택합니다. 모듈 0이 끝났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의원 정보를 채워 넣을 차례예요. 모듈 인으로 넘어갑니다.